안녕하세요. 톱스타 라이프입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참 이상합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 한 사람의 연기가 수백만 명의 일상을 위로하고 웃기고 울리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쉽게 믿고 사랑하고 또 쉽게 실망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랑했던 스타가 사실은 믿기 힘든 범죄 전력을 안고도 여전히 무대 위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지난 30년 동안 한국 연예계를 지켜보며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아직도 방송에 나오나요? 그때 그 일이 정말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건가요? 오늘은 그 질문들에 정확하고 솔직하게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대한 법적 문제를 겪었지만 지금도 드라마와 무대, 심지어 오디션 프로그램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는 5사람의 이야기를 차례로 들려드릴게요. 이분들은 한때 국민 배우, 국민 여배우, 트로트의 전설, 충무로의 명품 조연으로 불렸습니다. 작품만 보면 지금도 충분히 박수를 받을 실력과 경력입니다. 하지만 이름 아래 붙은 그 한 줄, 그 사건 기록이 20년, 30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고 한 사람의 재능과 한 사람의 잘못이 어디까지 서로를 덮을 수 있는지, 어디서부터 용서와 책임의 경계가 시작되는지 조용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숫자 5부터 1까지 하나씩 올라가면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아마도 여러분이 지금껏 느꼈던 그 불편함의 정체를 조금은 명확히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터프베이 조영기, 조흉키 먼저 5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배우 조영기 씨입니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 그의 이름만 들어도 드라마 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망의 전설, 아들의 여자 같은 작품에서 그는 늘 무게감 있는 악역이나 카리스마 넘치는 중년 남자를 연기했죠.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장면을 압도했고, 당시 제작진 사이에선 조영기 캐스팅만 되면 장면이 살아난다는 말이 공공연히 오갔습니다. 40대 초반의 나이에 이미 중견 반열에 올라 있었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브라운관을 지킬 거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었습니다. 그런데 1991년 12월 23일 밤, 모든 게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를 몰던 조영기 씨는 40대 가장을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사고 직후 그는 차를 버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6%, 지금도 면허 취소 기준의 3배를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당시 검찰 수사에서 그가 시신을 길가에 끌어내 유기하려 했던 정황까지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결국 혐의는 음주운전 치사의 도주, 사체유기, 미수까지 붙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고 1993년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 뒤인 1994년, 그는 다시 드라마에 얼굴을 내밉니다. 당시만 해도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라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고 조용히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까지 조연으로 꾸준히 출연했고 대중도 서서히 잊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인터넷과 SNS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과거 기사들이 다시 발굴되고 피해자 유가족의 인터뷰까지 온라인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한 종편 예능에 출연했을 때는 방송 직후 시청자 게시판이 난리가 났습니다. 살인에 가까운 사고를 낸 사람이 어떻게 TV에 나오느냐는 글이 수천 개씩 쏟아졌고, 결국 그 프로그램을 끝으로 그는 지상파와 종편에서 거의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복귀를 시도했습니다. 2023년 말에는 지역 행사 무대에 올랐고 본인 유튜브 채널까지 열었습니다. 첫 영상에서 그는 이제는 TV 나오기 힘들다 면서 자조 섞인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댓글창이 열리자마자 비난이 폭주했고 결국 댓글 기능을 차단한 채 채널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지금 그의 유튜브는 영상 몇 개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조영기 씨는 지금 70대 중반입니다. 연기 생활만 50년이 넘었고 여전히 연기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주변에 자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선택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은 여전히 그날을 잊지 못하고 대중의 기억도 생각보다 길다는 걸 이 사례가 보여줍니다. 재능이 뛰어나면 과거가 묻힐 수 있을까? 적어도 조영기 씨에게만큼은 아직 그 답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4위로 넘어가겠습니다. 90년대 지적인 여배우의 상징이었던 한 분인데 그분의 이야기는 반복되는 실수와 그로 인한 대중의 냉담한 반응이 핵심입니다. 탑 4 김지수. 김지수, 이제 4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배우 김지수 씨입니다. 그녀의 이름만 들어도 90년대 후반 드라마 팬들은 여전히 그 세련된 이미지를 떠올리죠. 1992년 SBS 2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후 보고 또 보고, 태양은 가득히 같은 작품에서 지적이고 우아한 여성상을 그려냈습니다. 특히 나 애정의 조건 같은 로맨스 드라마에서는 믿고 보는 김지수라는 별명이 따라다닐 정도로 그녀가 출연하는 작품은 시청률 보증수표였습니다. 20대 후반의 나이에 이미 톱 여배우 반열에 올라 있었고 영화 강남 그770이나 완벽한 타인까지 넘나들며 다재다능한 영이 스펙트럼을 보여줬죠. 당시 인터뷰에서 그녀는 연기는 삶의 일부,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는 도구라고 말하며 팬들에게는 그 자체로 이상적인 롤모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2000년 7월 30일 새벽 서울 강남구 학동 교차로에서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5%에 달하는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폭주적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고 벌금 342만 원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을 3배나 초과한 수치였죠.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이미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재범을 저지른 케이스였습니다. 소속사 측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지적인 이미지가 무색해졌다는 목소리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도배했고 그녀의 드라마 출연 분량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중반까지는 조연으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연기력을 인정하며 한 번의 실수는 용서할 수 있다고 지지했지만 업계 안에서는 이미 주의 대상으로 분류됐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10년이 지난 2010년 10월 5일 그 평온은 다시 깨졌습니다.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청담동에서 아우디를 몰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라는 3가지 혐의가 한꺼번에 붙었죠. 경찰 조사에서 그녀는 샴페인 5잔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변명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약식 기소로 벌금 1천만 원 형이 내려졌고 출연 예정이던 드라마에서 즉시 하차했습니다.
이 사건은 2000년대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택시기사 측은 운전자의 태도가 무책임했다며 피해를 호소했고, 언론은 상습 음주운전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보도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 인식이 높아지던 시기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기 시작한 해였으니 타이밍이 최악이었죠. 그녀의 이미지는 지적 여배우에서 위험한 운전자로 급변했습니다. 소속사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지만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김지수 뺑소니로 올라갈 정도로 여론은 악화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17일 세 번째 무리가 터졌습니다. 영화 완벽한 타인. 인터뷰 현장에 약속 시간보다 40분 늦게 도착한 그녀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발음이 불분명한 상태로 자리에 앉아 있었죠. 기자들이 물었을 때 그녀는 어제 새벽 3시까지 회식을 했다며 술을 마시고 왔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온라인은 다시 들끓었습니다. 2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또라는 비난이 쏟아졌고, 영화 개봉을 앞둔 제작진은 난감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동료 배우 이서진 씨가 직접 취재진에게 사과할 정도였습니다. 소속사는 컨디션 난조로 인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이번엔 반성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과거 2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음주 그랜드슬램이라는 조롱 섞인 표현까지 나왔죠. 그녀 본인도 사과문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배우로서 죄송스럽다,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대중의 신뢰는 바닥을 쳤습니다. 그의 말, 그녀는 방송과 영화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 세 사건을 연결해보면 김지수 씨의 문제는 단순한 음주 습관이 아니라 반복되는 무책임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2000년은 젊은 배우로서의 첫 실수로 볼 수 있지만 2010년은 재범, 2018년은 공인으로서의 프로페셔널리즘 결여로 이어지죠. 사회적 맥락을 더 보자면 2010년대 들어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던 때였습니다. 2018년엔 대통령이 직접 음주운전 단속 강화를 지시할 정도로 공론화됐고요. 그녀의 경우 법적으로는 벌금형에 그쳤지만 연예계라는 직업 특성상 대중의 시선이 더 혹독했습니다. 피해자나 유가족의 목소리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지만 택시기사의 증언처럼 현장 이탈이 무서웠다는 반응은 그녀의 선택이 타인에게 미친 영향을 상기시킵니다. 현재 김지수 씨는 50대 중반입니다. 2025년 8월 새 소속사 얼리버드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으며 다시 다양한 작품에서 진가를 발휘하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속사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존재감을 강조했지만 여전히 온라인에서는 과거를 잊었나는 댓글이 따라다닙니다. 최근 몇 년간 독립영화나 연극 무대에서 조용히 활동하며 재기를 모색 중이지만 지상파나 대형 프로젝트는 멀어진 상태입니다. 그녀의 인터뷰를 보면 인생은 연속된 선택의 결과라고 말하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반복될 때 재능만큼이나 책임감이 따라와야 한다는 게 대중의 기대 아닐까요? 김지수 씨의 이야기는 한 번의 실수가 아닌 습관이 쌓일 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보여줍니다. 연예인으로서의 빛나는 순간과 어두운 그림자가 공존하는 현실이죠. 다음 3위는 90년대 멜로의 상징이었던 배우로 그의 경우 재능이 과거를 어느 정도 덮은 사례입니다. 병역 비리라는 무거운 정화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복귀했는지 그 뒤에 여파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탑스임, 변우민, 비윤, 우민. 3위는 배우 변우민 씨입니다. 90년대 초반 로맨스 드라마를 말할 때 빠질 수 없는 이름이었죠.
1986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그는 결혼 이야기, 사랑의 향기, 젊은이의 양지 같은 작품에서 부드럽고 성실한 청년상을 그려냈습니다. 부산 출신 특유의 따뜻한 미소와 자연스러운 연기력으로 멜로의 왕자라는 별명이 붙었고, 여고생들 사이에선 부산 배우 변우민을 모르면 간첩이라는 유행어까지 생겼습니다. 20대 중반의 나이에 이미 국민 배우로 떠올랐고, 영화 그대 그리고 나나, 영혼의 검까지 넘나들며 다방면에서 활약했습니다. 당시 인터뷰에서 그는 연기는 감정을 공유하는 일, 그래서 항상 진심으로 임한다고 말하며 팬들에게는 이상적인 남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드라마는 가족 단위 시청률을 끌어올렸고 1990년대 중반까지는 브라운관을 장악한 절정기였죠. 그런데 1992년 4월 그 빛나는 이미지가 한순간에 흔들렸습니다. 현역 입대 판정을 받고도 군 복무를 피하려 한 병역비리 사건이 터진 겁니다. 변우민 씨는 지인을 통해 병역 브로커와 접촉했고 부산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택시기사의 진단서를 자신의 것으로 위변조해 병무청에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 직원과 정형외과 사무장까지 연루됐고 입영 연기 후 무릎 연골 절제 수술을 일부러 받아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범행이었죠.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그는 지명수배를 받았고 4월 11일 서울에서 체포됐습니다. 당시 언론은 미남 배우의 충격적인 병역 기피라는 헤드라인으로 도배됐고 부산지검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그와 공범 2명을 구속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 측은 내 진단서를 도둑맞은 기분이라며 분노를 표했고 이는 단순한 개인 실수가 아니라 타인의 삶을 이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더 큰 파장을 불렀습니다. 재판 과정은 1992년 6월 2일에 마무리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방송사들은 즉시 출연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는 병역 기피로 사법 처리된 첫 연예인이 됐고 입대 영장까지 발부됐습니다. 1993년까지 3년간 방송 활동이 중단됐죠. 이 시기 변우민 씨는 젊은 나이에 저지른 어리석음이라며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국민 청년이라는 이미지가 무너지면서 팬클럽은 해체됐고 온라인 초기 커뮤니티에서도 배신감이라는 단어가 반복됐습니다. 사회적으로도 1990년대 초반 병역 의무가 강하게 강조되던 때라 그의 사건은 청소년 교육 자료로까지 활용됐습니다. 병무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진단서 검증 절차를 강화했고 비슷한 브로커 네트워크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출소 후 불과 1년 만인 1995년 SBS 드라마으로 복귀한 점입니다. 그는 조연으로 시작해 시청자들의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활동을 재개했죠. 1996년에서 원톱 주인공으로 나서 시청률 30위를 돌파하며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이 작품은 그의 인생 대표작으로 남았고 이후 천국의 계단, 아내의 유혹으로 중년 연기자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2008년 아내의 유혹에서 나쁜 남편 정교빈 역으로 아시아권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동남아 팬들이 결혼식에 부조를 보낼 정도로 해외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복귀 후 20년 넘게 꾸준히 활동하며 2010년 19살 연하 부인과 결혼해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의 연기력은 변함없었고 대중도 시간이 흘렀으니 용서하자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건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병역 비리의 사회적 맥락이 드러납니다. 1990년대 초반 경제 성장기 속에서 병역 의무는 남성들의 공통된 부담이었지만 연예인처럼 유명인에게는 더 큰 유혹이 됐습니다.
변우민 씨의 경우 브로커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시스템의 허점이 노출됐죠. 법적으로는 집행유예로 끝났지만 그의 선택은 타인에게도 여파를 미쳤습니다. 택시기사의 진단서가 조작되면서 실제 피해자가 의심받은 사례처럼 무고한 사람들이 휘말렸습니다. 반대로 복귀 성공은 연예계의 관용을 보여줍니다. 재능이 검증되면 과거가 희석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2004년 야구선수 병역 비리나 2007년 특례 비리 사건처럼 변우민 씨의 케이스는 연예계 비리의 선례가 됐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그 실수는 평생의 교훈, 이제는 후배들에게 조언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변우민 씨는 60대 초반입니다. 2025년 10월 판타지오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며 차은우, 김선호 같은 후배들과 한솥밥을 먹게 됐습니다. 최근 낭만닥터, 김사부 3, 하늘의 인연 같은 드라마에서 안정적인 조연으로 활약 중이고 뮤지컬 진짜 좋아해나 무대에도 섰습니다. 2025년 1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로 초빙돼 강연도 하며 인테리어와 유튜브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형 변우진 씨처럼 사회활동도 병행하며 대중문화의 소통자로 자리 잡으려 합니다. 병역 비리라는 어두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력은 39년째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일부 시청자들은 여전히 불공정한 과거를 지적합니다. 이는 연예계가 재능을 우선시하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변우민 씨의 여정은 잘못이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재능과 시간, 그리고 진심 어린 반성이 쌓일 때 가능할까요? 그의 복귀가 성공한 이유는 결국 대중의 선택이었죠. 다음 2위는 충무로의 명품 조연으로 불린 배우입니다. 1998년 미성년자 관련 중대범죄로 10년 가까이 사라졌지만 어떻게 다시 돌아왔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톱2 이경영, 리큐웅영. 2위는 배우 이경영 씨입니다. 충무로에서 오랜 시간 사랑받은 배우로 그의 이름은 작품 하나만 떠올려도 그 깊이와 카리스마가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1980년대 후반 데뷔한 후 비오는 날의 수채화, 같은 드라마로 부드러운 멜로 연기를 선보였고 영화 세상 밖으로, 게임의 법칙에서 중후한 매력을 발휘하며 90년대 중반까지 박중훈, 안성기, 최민수와 함께 충무로 4인방으로 불렸습니다. 무대에서 다져진 탄탄한 연기력 덕에 감독들은 그를 믿고 쓰는 배우로 꼽았죠. 2001년 푸른 안개에서 이효원과 플라토닉한 사랑을 그린 역할로 KBS까지 진출하며 중년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졌고 심지어 영화를 직접 제작 감독하며 다재다능함을 과시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영희는 감정을 공유하는 일, 그래서 항상 진심으로 임한다고 말하곤 했는데 그 젠틀맨 이미지가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40대 초반의 절정기, 그의 앞날은 밝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 8월 일산의 한 일식집에서 지인 매니저를 통해 17세 여고생을 소개받은 게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이경영 씨는 자신이 제작 중인 영화 출연을 약속하며 그녀를 유혹했고 총 3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의 나이를 모른 채였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돈과 기회를 대가로 한 행위였죠. 2002년 5월 14일 이 사실이 알려지자 그는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영화 출연을 미끼로 성적 욕구를 채운 점을 지적하며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의 고통스러운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1심에서 그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후 2번은 명백히 알면서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고 지상파 3사는 즉시 출연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스캔들이 아니라 연예계 지망생을 이용한 권력 남용으로 비춰지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형사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 이모 양과 가족은 정신적 피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4년 5월 인천지법은 배우 지망생에게 영화 출연을 내세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이경영 씨에게 5천만 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건의 본질을 날카롭게 꼬집었죠. 그는 법정에서 부끄러워 변명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복귀 후 인터뷰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만 말하며 유죄 부분을 숨기는 태도가 논란을 키웠습니다. 언론 일부가 이를 검증 없이 보도하면서 오해가 쌓였고 2012년 TVN 백지연의 피플 인사이드에서야 그는 진실이 모든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책임을 졌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오랜 시간 활동을 못할 줄 몰랐다며 사과를 전했다고 전해지지만 그 상처의 깊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의 맥락을 더 들여다보면 2000년대 초반 연예계 지망생을 둘러싼 권력 남용이 사회적 이슈였습니다. 미투 운동 이전이지만 비슷한 사례들이 속출하던 때라 이경영 씨의 선택은 업계 전체에 경종을 울렸죠. 법적으로 집행유예로 끝났지만 출연 정지로 약 10년간 그는 대중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가족과 조용히 지냈고 어머니를 돌보며 불효와 실망을 안긴 죄를 반성했다고 합니다. 2005년 영화 종려나무 숲으로 스크린에 조심스럽게 복귀한 뒤 같은 작품에서 카머로 얼굴을 비췄습니다. 2011년 죽이러 갑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쑥스럽다고 말할 정도로 복귀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 복귀 과정이 놀라운 건 2012년 TVN 뱀파이어 검사부터 케이블 드라마로 발을 디뎠다는 점입니다. 이후 비밀의 숲, 같은 굵직한 작품에서 조연으로 자리 잡았고 2014년 MBC 출연 정지 해제가 풀리면서 지상파로 돌아왔습니다. 2019년 SBS 우아로 18년 만에 브라운관을 장악했고 최근엔 낭만 닥터 김사부 3에서 차진만 역으로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2025년 SBS 모범택시 3 특별 출연 소식까지 나왔죠. 그는 주로 정치인, 검사, 재벌 회장 같은 권력형 캐릭터를 맡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전력이 오히려 설득력을 더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진행시켜 대사로 유행한 밈처럼 그의 존재감은 여전합니다. 현재 60대 중반인 이경영 씨는 유튜브 채널 영차TV, 이경영과 김민종으로 후배들과 소통하며 2020년 재혼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평생 짊어질 짐이라며 과거를 인정하지만 일부 시청자들은 권력자 역할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는 연예계가 재능을 우선시하는 현실을 드러내죠. 피해자의 목소리가 희미해진 만큼 그의 성공은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재능이 잘못을 덮는가? 아니면 용서의 경계는 어디인가? 이경영 씨의 여정은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마지막 1위로 가보겠습니다. 음악계에 영향력 있는 프로듀서로 반복된 논란이 따라다니는 한 여성입니다. 그녀의 재능과 스캔들의 충돌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 이야기를 마무지며 전체를 돌아보겠습니다. 탑 비율 박선주, 마지막 1위로 가보겠습니다. 가수이자 프로듀서 박선주 씨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국 음악계에서 단순한 가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1989년 강변가요제에서 귀로로 은상을 받으며 데뷔한 후 남과 여 같은 듀엣 히트곡으로 90년대 초반 팬들을 사로잡았죠. 하지만 진짜 그녀의 힘은 뒤편에서 발휘됐습니다. 김범수, 윤미래, SG 워너비, 동방신기처럼 수많은 스타들의 보컬 트레이너로 활동하며 보컬의 신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김범수가 음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루 8시간씩 그녀의 지도를 받았다는 일화만 봐도 그녀의 영향력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선 작곡가로 본격 전환해 OST와 뮤지컬 사운드 트랙을 다수 만들었고 지금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수로 후배들을 가르치며 프로듀서로서의 자리를 굳혔습니다. 2010년대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에서 멘토로 나선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은 참가자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으로 여겨졌죠. 2025년에도 그녀의 수업생들이 데뷔하며 박선주 스타일이라는 용어가 업계에 퍼질 정도로 재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빛나는 경력 뒤에는 반복되는 법적 문제들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2005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 적발된 거였죠. 4년 후인 2009년 4월 6일 새벽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시장 앞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약 1km를 달린 끝에 불구속 입건됐고 벌금 500만 원 증언에 그쳤지만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상습적인 무책임함으로 비춰졌습니다. 소속사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대중은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지적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의 이미지에 처음으로 큰 균열을 냈고 이후 방송 출연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무거운 무게는 2008년 마약 사건입니다. 업타운 멤버 스티브 김과 함께 2006년 12월부터 서울, 일본, 태국, 홍콩 등지에서 엑스터시 MDMA를 수차례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부산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공급책 수사 중 포착한 케이스였고 그녀의 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죠.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MBC는 즉시 출연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2011년 나는 가수다에 복귀했을 때는 과거를 용서할 때인가 라는 논란이 재점화됐고 심사위원으로서의 태도까지 비판받았습니다. 게다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 이후 3년간 해외 여러 국가를 오가며 약물을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모두 법적 처벌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 소식은 그녀를 스캔들 여왕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2023년 10월 최근 마약 게이트 소식에 그녀의 이름이 다시 루머로 오르내리자 소속사 퍼스트원 엔터테인먼트가 사실무근이라고 공식 부인할 정도였죠. 이 사건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박선주 씨의 문제는 개인적 습관을 넘어 사회적 맥락과 얽혀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마약과 음주운전이 연예계에서 잇따라 터지던 때였습니다. 그녀의 경우 해외 활동이 잦았던 점이 의혹을 키웠고 보컬 트레이너로서의 위치가 롤모델 기대를 배신한 듯 느껴졌죠. 피해자나 직접적 피해는 적었지만 후배 가수들의 증언처럼 선생님의 조언이 삶의 지침이었던 만큼 실망감은 컸습니다. 반대로 그녀의 반성은 꾸준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 시절의 어리석음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후배들에게는 절대 하지 말라고 말한다고 밝혔고 2012년 결혼 후 가족 중심으로 삶을 재정비했습니다. 딸 강소 레이미와의 일상을 공유하며 가족이 제일,
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죠. 하지만 2025년 12월 MBN 예능에서 강로와 별거 중이라고 밝히며 생활비를 부양하는 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는 그녀의 인생이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걸 상기시킵니다. 현재 박선주 씨는 50대 중반입니다. 방송 출연은 드물지만 작곡가와 OST 프로듀서로 활발합니다. 2025년에도 여러 뮤지컬 사운드 트랙을 작업 중이고 미스터 트로트2처럼 오디션 프로그램에 심사위원으로 복귀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의 제자들은 여전히 그녀를 스승으로 존중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재능, 베개, 과거, 논쟁이 이어집니다. 최근 유튜브 강의에서 음악은 삶의 일부, 잘못도 배움이라고 말한 그녀의 목소리는 여운을 남깁니다. 재능이 모든 걸 덮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경우 그것이 여전히 미완의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지려 합니다. 5명의 연예인들이 보여준 과거와 현재는 우리에게 재능의 무게와 책임의 길이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후의 선택이 진짜 길을 정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톱스타 라이프였습니다. 이렇게 5분의 이야기를 쭉 따라오다 보니 한 가지가 선명하게 남습니다. 재능은 정말 강력합니다. 한 번의 잘못이 모든 것을 지우지는 못하더라고요. 조영기 씨는 30년이 지나도 그날의 무게를 벗지 못했고, 김지수 씨는 반복된 선택 때문에 신뢰를 잃었으며, 변우민 씨와 이경영 씨는 긴 시간과 좋은 연기로 조금씩 상처를 덮었고, 박선주 씨는 여전히 음악 뒤편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하고 있죠. 결국 대중이 어디까지 용서할지, 또 어디서부터는 잊지 않을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연예인을 너무 쉽게 사랑하고 너무 쉽게 실망하는 건 아닐까? 그들도 결국 한 사람의 인간인데 우리가 주는 스포트라이트가 때로는 너무 뜨겁고 때로는 너무 차갑다는 걸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마주하고 어떤 삶으로 이어가는지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5분 중 누구의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실수는 용서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댓글로 조용히라도 한 줄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준비할 때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톱스타 라이프였습니다.